전역을 한 달 앞둔 박서연은 부모님 댁 근처 청솔아파트 105동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5년 동안 707특임대에서의 긴장된 일상에서 벗어나 처음 맞이하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낯설기만 했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 더 이상 부대로 향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창문을 열고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참 평화로웠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어르신들이 벤치에서 나누는 담소, 출근길에 바삐 걸어가는 직장인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게 서연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답니다. 군 생활 동안에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과연 자신이 이런 평범한 삶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종종 이런 생각에 빠져들곤 했어요. 5년간 몸에 밴 군인의 습관들이 민간인 생활에서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위험 요소를 찾는 눈빛, 곧게 펴진 어깨와 절도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까지.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경비원 김덕수 아저씨는 늘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분이었어요. 60대 중반의 김 아저씨는 이 아파트에서 3년째 경비 일을 하고 계셨죠. 작은 체구에 늘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계신 모습이 어쩐지 서연 아버지를 닮아 있어서 더욱 정이 갔었어요. 서연은 아저씨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존경심을 느끼곤 했답니다. 김 아저씨는 항상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꼬박 근무하셨어요. 때로는 밤 근무까지 대신해 주시는 성실함에 서연은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아파트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택배차가 단지 안으로 들어오자 김 아저씨는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택배 수령부터 분류, 각 동별 배치까지 혼자서 해내야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서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의 아버지도 비슷한 나이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택배 물량이 많았는지 김 아저씨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거든요. 서연이 가까이 다가가자 아저씨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어제 택배 몇 개가 없어진 것 같다고 털어놓으셨어요. 분명히 받아놓았는데 찾는 분이 없다고 하신다는 거였죠. 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파트 택배 분실 사건이라니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문제였지만 그 책임이 모두 경비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어제 오후에 잠깐 정전이 있어서 몇 시간 동안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으니 상황이 더욱 복잡해 보였어요. 김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이런 일로 곤란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서연의 마음도 무거워졌죠. 혹시 이 일로 아저씨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단지 입구로 커다란 SUV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어왔거든요. 차에서 내린 여성을 보는 순간 서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키 17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온팔에 화려한 문신을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분노와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여성이 김 아저씨를 향해 소리치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5년간의 특임대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아랫사람으로 보는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죠. 김 아저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여성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평생 고개 숙이며 살아온 그의 모습이 어쩐지 더욱 작아 보였거든요. 여성은 자신의 택배가 어디 갔는지 따지며 목소리를 점점 높여가고 있었어요. 어제 분명히 왔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없다며 화를 내고 있었죠.
주변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귀찮다는 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서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서연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졌답니다. 서연은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개입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 마음속에서는 벌써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라고 남의 일에 나설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김 아저씨의 움츠러든 어깨를 보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저씨는 CCTV가 고장나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성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어요. 여성은 그게 자신이 알바냐며 소리쳤어요. 관리를 못해서 택배가 없어진 거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죠. 주변 상황은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군인으로서 받은 훈련이 온몸을 긴장시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제하라는 이성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이제는 민간인이라고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여성이 김 아저씨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게 보였어요. 그 눈빛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마치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말이에요. 과연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도움을 줘야 할까요? 평범한 일상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문신한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김 아저씨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인 채 계속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만 여성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오히려 아저씨의 겸손한 태도가 그녀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기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5년간의 특임대 생활 동안 몸에 밴 습관들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상대방의 체격과 움직임을 분석하고 주변 환경을 파악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까지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고 민간인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부모님도 저녁 후에는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고 했거든요. 결혼도 하고 안정된 직장을 찾아서 보통 사람들처럼 살라고 하셨죠. 여성은 이제 김 아저씨 바로 앞까지 다가가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키가 아저씨보다 훨씬 컸고 건장한 체격 때문에 더욱 압박감이 느껴졌죠. 아저씨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벽에 막혀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어요. 택배가 없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모두 김 아저씨에게 떠넘기려는 여성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자신은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택배였다며 만약 찾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죠. 그 물건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아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주민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대부분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가거나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재미거리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누구 하나 김 아저씨를 도우려 하지 않았죠. 서연은 이런 상황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사회에서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모두가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군대에서는 동료가 어려움에 처하면 당연히 도움을 주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민간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김 아저씨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이 든 분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
서연의 마음이 아팠죠. 아저씨는 계속해서 CCTV 문제로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여성은 그런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더욱 심각한 건 여성의 태도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김 아저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녀의 주먹이 불끈 쥐어진 모습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어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였죠. 5년간의 훈련이 위험한 상황을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자신을 멈춰 세웠어요. 아직은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었어요. 만약 여성이 김 아저씨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특임대에서 배운 근접 격투 기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그런 기술을 민간인에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들었어요. 여성은 이제 김 아저씨의 유니폼 깃을 잡을 듯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서연의 온몸에 긴장감이 돌았죠.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억제하고 있었어요.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김 아저씨는 이제 완전히 위축된 상태였어요. 목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온몸이 움츠러들어 있었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다른 주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미 여러 명이 이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어떤 이는 아예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고 또 어떤 이는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서연은 이런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군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동료가 어려움에 처하면 당연히 도움을 주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민간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여성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김 아저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 택배가 얼마나 귀중한 물건이었는지 계속 강조하며 아저씨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내적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나서서 김 아저씨를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민간인이 된 자신이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만약 자신이 나서서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성의 태도를 보면서 점점 더 분노가 치솟고 있었어요. 나이 든 분을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김 아저씨는 아무 잘못도 없으셨는데 말이에요. CCTV 고장은 아저씨의 책임이 아니었고 택배 분실도 명확하게 아저씨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성이 김 아저씨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면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보였어요. 이제 정말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연의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어요.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여성의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김 아저씨 바로 앞에 서서 위협적인 기세로 몰아세우고 있었죠. 택배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무능한 놈이라며 인격 모독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거든요. 김 아저씨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온몸이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어요. 서연은 주먹을 더욱 꽉 쥐었어요. 5년간의 특임대 생활이 만들어낸 반사신경이 온몸을 긴장시키고 있었거든요. 상황 판단 능력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시작될 거라고 말이에요.
여성의 몸짓과 표정에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서연은 망설이고 있었어요. 자신이 개입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혹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군인일 때는 명확한 임무와 지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판단을 스스로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한 태도는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몇몇 주민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듯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이런 현실이 서연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답니다. 여성은 이제 김 아저씨의 어깨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밀었지만 점점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죠. 김 아저씨는 나이가 많으셔서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겨우 벽에 기대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위태로워 보였는지 몰라요.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거냐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김 아저씨는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은 연배의 분이었거든요. 만약 자신의 가족이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여성이 주먹을 불끈 쥐고서 김 아저씨를 향해 위협하는 제스처를 보인 거였죠. 마치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정말로 물리적 폭력이 시작될 상황이었거든요. 그 순간 서연의 몸이 움직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5년간 몸에 밴 특임대원의 본능이 작동한 거였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모든 고민과 망설임을 압도했어요. 서연은 빠른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깨가 곧게 펴지고 시선이 날카로워졌으며 걸음걸이에도 절도가 생겼어요.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였죠. 여성이 서연의 접근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듯 쳐다봤지만 서연의 눈빛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나 봐요. 서연의 표정에는 장난이나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오직 결연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여성과 김 아저씨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별다른 동작이나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상황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여성은 갑자기 나타난 서연을 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나 봐요. 김 아저씨도 서연의 등장에 놀라셨어요. 평소에 인사를 나누던 조용하고 점잖은 젊은 여성이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드디어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러 온 거니까요. 서연의 존재감은 정말 특별했어요. 키가 특별히 크지도 않고 체격이 건장하지도 않았지만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5년간의 특임대 훈련이 만들어낸 아우라였죠. 여성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젊은 여성에 불과해 보였거든요. 자신보다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해 보이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만큼은 무시할 수 없었죠. 그 안에 담긴 결의와 의지가 보통 사람의 것과는 달랐거든요. 서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CCTV 고장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김 아저씨께서 최선을 다해 택배를 관리하고 계셨다고 설명했죠. 택배 분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성은 서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화를 내며 자신의 일에 왜 끼어드느냐고 소리쳤죠.
그러면서 서연에게도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침착해지고 있었거든요. 5년간의 특임대 경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어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통제하는 방법,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기술들 말이에요. 서연은 이 모든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여성이 이제 서연에게도 손을 대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김아저씨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연까지 위협하려 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것은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서연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은 상황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조용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 건장한 문신 여성과 어떻게 대치할 것인지 궁금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서연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모든 갈등이 정리되었어요. 더 이상 민간인이냐 군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자신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행동해야 한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신념만이 남아 있었어요. 여성이 서연의 어깨를 밀치려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서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여성이 서연의 어깨를 밀치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서연의 몸이 마치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켜서면서 여성의 팔을 가볍게 잡아당겼거든요. 그 순간 여성은 자신의 힘으로 앞으로 비틀거리게 되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다시 쳐다봤어요. 분명히 밀쳤는데 왜 자신이 비틀거리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서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몸에 밴 특임대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휘된 거였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되돌려주는 고도의 기술이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큰 여성이 작은 여성을 밀쳤는데 오히려 큰 여성이 비틀거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성은 화가 더욱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 서연을 밀어붙이려 했죠.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히려 더욱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상대방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며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성이 두 번째로 서연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양손으로 서연의 어깨를 잡으려 했죠. 하지만 서연의 몸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잎사귀처럼 가볍게 옆으로 빠져나갔거든요. 여성은 또다시 허공을 잡으며 앞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연의 움직임이 보통 사람의 것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유연해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이런 움직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여성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자신보다 작고 약해 보이는 상대를 상대로 두 번이나 헛손질을 한 거였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고 있었고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었죠. 세 번째 시도에서 여성은 주먹을 쥐고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밀치기가 아니라 정말로 때리려는 의도였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서연이 기다리던 때였어요. 상대방이 명백한 폭력을 시도하는 순간 자신도 정당방위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서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5년간의 특임대 훈련이 만들어낸 반사신경이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여성의 주먹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속도와 궤적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제압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죠. 여성의 주먹이 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죠.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서 여성의 팔을 잡았거든요.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으로 여성의 팔을 비틀면서 아래쪽으로 눌렀어요. 여성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놀라며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서연의 기술은 정확했거든요. 상대방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절묘한 힘 조절이었죠. 이런 기술은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놀란 상태였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젊은 여성으로 보였던 서연이 갑자기 전문가 수준의 격투 기술을 보여준 거였거든요.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를 순식간에 제압해버린 거였죠. 김 아저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예의 바른 젊은 여성으로만 알고 계셨는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감사함도 느끼고 계셨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서연은 여성을 제압한 후에도 여전히 침착했어요. 필요 이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진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였죠. 감정에 휩쓸려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거였어요. 여성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거든요. 서연 앞에서는 자신의 건장한 체격이나 위협적인 태도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였는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서연은 여성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죠. 김 아저씨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다고 CCTV 고장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택배 분실 문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도 말했죠. 여성은 이제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방금 전의 일로 서연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더 이상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생겼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다툼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서연을 신기하고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서연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았어요. 약자를 보호하는 강한 여성의 모습이 인상 깊었나 봐요. 여성은 결국 김 아저씨에게 사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행동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였죠. 나이 든 분을 괴롭힌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김 아저씨는 관대하게 사과를 받아주셨어요.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분답게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셨거든요. 택배 문제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었다는 만족감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어요. 군인이 아니어도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였죠. 상황이 정리되자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 서연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지나갔죠. 오늘 일은 분명히 아파트 단지에서 한동안 화제가 될 것 같았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성은 김 아저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져 갔죠. 하지만 모든 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존경,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김 아저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예의 바른 젊은 여성으로만 알고 계셨던 서연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셨나 봐요. 동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이 밀려오고 있었죠. 만약 서연이 나서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조차 끔찍했거든요.
서연은 김 아저씨를 안심시켜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모든 게 괜찮아졌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저씨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은 게 느껴졌어요. 오늘 겪은 일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자신 같은 늙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서연은 그런 아저씨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주변 주민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신기해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평소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서연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서연에게 다가와서 고마워하셨어요. 자신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희망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서연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었어요. 군인일 때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큰 차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 구체적이고 가까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느꼈어요. 김 아저씨는 서연과 함께 경비실로 향하셨어요.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아저씨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따라가게 되었어요. 아저씨에게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경비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김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서연에게는 특별했어요. 아저씨는 자신의 삶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이 나이에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뎌야 하는 어려움들 말이에요. 서연은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동시에 사회의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서연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혹시 특별한 운동을 하시는 건지 말이에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저씨께는 진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707특임대 출신이라고, 곧 전역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김 아저씨의 눈이 더욱 크게 떠졌어요. 707특임대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정말 대단한 부대라고, 그런 곳 출신이 자신 같은 사람을 도와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서연은 그런 아저씨의 반응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서연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단순히 군인이냐, 민간인이냐로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서연은 아저씨에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라고 하셨죠. 아저씨는 그런 서연의 말에 깊이 감동하셨어요. 경비실을 나오는 길에 서연은 자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전역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군인이 아니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이런 일상적인 순간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죠.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며 서연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오늘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서연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서연은 이런 반응들이 어색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봤어요. 처음에는 개입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도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았어요. 특임대에서 배운 기술들이 단순히 적을 제압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죠. 서연은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해 봤어요. 아마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기도 했어요. 딸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오늘의 경험은 서연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녁 후의 삶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모님께서 연락 주신 거였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하며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평생 자식 걱정만 하며 사신 분들이 또 걱정하실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평소보다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으며 서연은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죠. 아버지는 저녁 후 계획에 대해 물어보셨고 어머니는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파트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는데 도움을 드렸다고 간단히 설명했죠. 물론 구체적인 상황이나 자신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부분은 생략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서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예리하셨어요. 서연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거든요. 혹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서연은 전혀 위험하지 않았다고 안심시켜드렸지만 아버지의 걱정 어린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서연이 남을 도왔다는 이야기에 기뻐하셨어요. 역시 우리 딸답다며 자랑스러워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는 너무 나서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군인이 아니니까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식사 후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서연의 저녁 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건지 아니면 일반 기업에 취업할 건지 말이에요. 서연은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의 경험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것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졌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지만요. 부모님 댁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김 아저씨를 다시 만났어요. 아저씨는 오늘 일 이후로 표정이 많이 밝아져 보였거든요. 서연을 보시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며 오늘 정말 고마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아저씨는 오늘 일 이후로 다른 주민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분들이 인사도 해주시고 택배 정리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변화였지만 아저씨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서연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동시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용기의 행동들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도 깨달았어요. 며칠 후 서연은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였죠. 주민들 사이에서 서연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고 혹시 아파트 보안 업무나 주민 안전 관련 일에 관심이 있는지 문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까지 알려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제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신의 전문 능력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서연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어요. 택배 도난뿐만 아니라 외부인 출입 문제, 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 등 다양한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서연의 배경을 알고 있었고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주민으로 계신다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강제는 아니고 서연이 원한다면 파트타임으로라도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었어요. 서연은 즉석에서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과도 상의해봐야 하고 자신의 미래 계획과도 맞춰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흥미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저녁을 앞두고 계속 느꼈던 불안감과 초조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김 아저씨를 다시 만났어요. 아저씨는 여전히 성실하게 업무를 보고 계셨지만 표정이 훨씬 밝아 보였어요. 서연을 보시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죠. 그 미소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용기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도 느꼈어요. 몇 주 후 서연은 관리사무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파트타임으로 아파트 보안 및 주민 안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거였죠.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서연의 진심을 알고 지지해 주셨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 서연은 매일이 보람찼어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때로는 갈등을 중재하며 김 아저씨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들이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특임대에서 배운 기술들이 이런 평화로운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만족스러웠어요. 서연은 이제 확신했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누군가를 제압하는 능력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옳은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믿음도 가지게 되었답니다. 아파트 단지는 이제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서연의 존재만으로도 주민들은 안심할 수 있었고 김 아저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었거든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만들어낸 희망은 정말 컸답니다.